집 한 채, 4억짜리 아파트 한 채로 받는 연금이 달라집니다. 같은 집, 같은 나이인데 말이죠. 3월 1일을 기준으로 어느 쪽에 서 있느냐에 따라 노후 통장에 꽂히는 돈이 849만 원 차이가 납니다. 월 4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작아 보이지만 전체로 보면 거의 850만 원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이 살지 않는 집 한 채. 지금까지는 그 집으로 연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6월부터 그 문이 열립니다. 오늘 뉴스는 단순히 연금이 올랐습니다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왜 정부가 지금 이 타이밍에 주택연금 제도를 손봤는지,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와 언젠가의 나 자신에게 이 변화가 어떤 의미인지를 차근차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2026년 2월 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주택연금 개선 방안. 이 안에는 4가지 큰 변화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일반형 주택연금 수령액이 평균 3.13% 오릅니다. 둘째, 저가주택을 가진 취약고령층에게 우대폭이 더 커집니다. 셋째, 초기 보증료는 내리고 환급기간은 늘어납니다. 넷째, 실거주하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생깁니다. 여기서 헷갈린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해당되는 건가요? 이미 가입했으면 소급 적용되나요? 요양원 계신데 집은 비어있는 경우는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정리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026년 안에 우리가 한 번쯤은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가 무엇인지 명확해질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숫자부터 정확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2026년 3월 1일 이후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평균 가입자 기준은 이렇습니다. 나이 72세, 집값 4억 원. 2026년 2월까지 가입한 분들은 매달 129만 7천 원을 받았습니다. 3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는 133만 8천 원을 받게 됩니다. 차이는 월 4만 1천 원입니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49만 2천 원. 기대 수명을 고려해 전체 가입 기간 동안 받는 총액을 따져보면 평균 849만 원가량이 더 많아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이 인상분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3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기존 가입자에게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즉, 이미 작년에 가입하신 분과 올해 3월 이후 가입하는 분은 같은 집, 같은 나이라도 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이 지점에서 이미 갈림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미 가입하셨는지 아니면 앞으로 가입을 고려해야 하는지 그 조건과 타이밍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저가주택, 특히 취약고령층에 대한 우대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오늘 뉴스에서 놓치면 안 되는 핵심 중 하나입니다. 현재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 조건은 이렇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하고 부부 합산 1주택자여야 하며 주택시가가 2억 5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2026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시가 1억 8천만 원 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우대폭이 추가로 확대됩니다. 실제 사례로 보겠습니다. 집값 1억 3천만 원, 나이 77세, 우대형 가입 가능한 조건이라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일반형으로 가입할 경우 월 53만 원, 우대형으로 가입하면 월 65만 4천 원, 차이는 월 12만 4천 원입니다. 한 달에 12만 원이 넘는 돈이 더 들어온다는 건 라면값이 아닙니다. 전기요금, 관리비, 병원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노년에게는 상당한 차이가 되는 금액입니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집값이 낮을수록 기초연금을 받는 고령층에게 주택연금이 조금 더 두껍게 깔리도록 판을 바꾼 겁니다. 하지만 이 우대형 확대 역시 2026년 6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우대형 가입자에게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처음에 떼는 돈을 줄이는 부분입니다. 주택연금에는 보증료라는 비용이 있습니다. 가입자가 오래 살거나 집값이 떨어졌을 때 생길 수 있는 손실을 주택금융공사가 대신 떠안기 위해 받는 일종의 보험료입니다. 이 가운데 가입 시점에 한 번에 내는 초기 보증료는 기존의 주택 가격의 1.5%였습니다. 이게 2026년부터는 1.0%로 낮아집니다. 또 하나, 만약 일정 기간 안에 계약을 해지하면 초기 보증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 환급 가능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즉, 처음 내는 돈은 줄이고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은 늘린 겁니다. 다만 초기 보증료가 줄어든다고 해서 무조건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연 보증료를 소폭 인상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택연금 수령액이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이 초기 보증료 인하와 환급 기간 확대 역시 3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일반형은 조금 더, 우대형은 훨씬 더, 그리고 가입 초기 부담은 조금 덜어낸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숫자로 보면 월 4만원, 12만원 이런 식으로 들리지만 전체 가입 기간으로 보면 수백만원에서 10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결국 연금 조금 더 준다는 이야기 아니야?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개선안의 진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다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주택연금의 가장 큰 제약 중 하나는 실거주 요건이었습니다. 가입 시점에 담보로 잡는 주택에 직접 살고 있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자주 생겼습니다. 부모님은 요양원에 계시고 오래된 집 한 채는 비어 있거나 세입자에게 임대를 준 상태. 생활비가 빠듯해도 요양원에 계시니까 실거주가 아니라서 주택연금 가입이 안 된다. 이런 답을 들어야 했습니다. 집은 있는데 그 집을 현금으로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팔자니 부모님이 언젠가 돌아오실 수도 있고 그렇다고 그냥 놔두자니 생활비는 빠듯하고 이게 참 묘한 상황입니다. 이번 개선안에서 바뀌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부부 합산 1주택자이고 실거주를 못하는 이유가 불가피한 사유라면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합니다. 그 불가피한 사유는 다음으로 한정됩니다. 첫째, 질병치료, 심신요양 등을 위해 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에 입원 입소한 경우. 둘째, 자녀 등의 봉양을 받기 위해 다른 주택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 셋째,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 즉 노인복지주택,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등으로 이주해 거주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담보주택에 직접 살지 않더라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집을 세줘도 되나요? 답은 이렇습니다. 임대 중인 경우에도 공사의 승인을 받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방식에 따라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저당권 방식 주택연금은 보증금 없는 임대차만 허용됩니다. 그래서 담보주택 조사를 통해 보증금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 방식 주택연금은 주택금융공사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 승계 동의를 받고 임대차 보증금을 공사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한 문장입니다. 요양원, 병원, 자녀 집에 계신 부모님이 살지 않는 집 한 채를 두고도 현금을 묶어둘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점점 줄어들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부가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실거주 요건을 완화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고령화입니다. 요양원, 병원, 자녀 집에 계시면서 집 한 채는 비어있는 고령층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은 자산인데 현금으로 바꿀 수가 없으니 생활비는 빠듯한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주택연금 가입률입니다. 주택연금 제도가 생긴 지 오래됐지만 실제 가입률은 여전히 낮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실거주 요건 같은 까다로운 조건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주택 자산의 유동화입니다. 집값은 오르는데 현금은 없는 하우스푸어 노인층이 늘어나면서 집을 팔지 않고도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장치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번 개편은 그 흐름 위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3부의 내용을 다시 압축하겠습니다. 이번 개편의 진짜 반전은 집값 4억 월 4만원 인상이 아니라 살고 있지 않은 집도 조건을 맞추면 노후 생활비로 바꿀 수 있게 되는 문이 열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실거주 요건 완화는 2026년 6월 1일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3월에는 일반형 인상과 초기 보증료 인하가 먼저 적용되고 6월에는 우대형 확대와 실거주 완화가 추가로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즉 2026년 상반기는 주택연금 제도가 단계적으로 바뀌는 시점입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려면 우리 가족 상황을 한 번은 점검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뉴스가 40대, 50대 시청자, 그리고 이미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께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이 가진 집이 몇 채인지, 집값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이미 주택연금에 가입하셨는지, 가입했다면 언제 가입하셨는지 한 번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예전에 가입하셨다면 이번 인상분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거주 요건 완화나 우대형 확대처럼 나중에라도 쓸 수 있는 카드가 늘어납니다. 특히 요양원이나 병원에 계시면서 집 한 채는 비어있는 경우 6월 이후 조건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당장 주택연금을 가입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노후 현금 흐름에서 집 한 채를 어떻게 위치시킬 것인지를 이제는 함께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뜻입니다. 연금, 예금, 주식, 부동산, 자산은 여러 가지지만 정작 노후에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습니다. 이번 개편은 집 한 채를 노후 현금 흐름으로 바꾸는 장치를 조금 더 손에 잡히게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언제 가입하느냐에 따라 수령액과 조건이 달라집니다. 3월 1일 이후 일반형 인상, 6월 1일 이후 우대형 확대, 6월 이후 실거주 완화. 이렇게 제도의 시간표는 이미 발표되었습니다. 결국 남은 질문은 우리 가족에게 맞는 타이밍은 언젠가 하는 겁니다. 오늘 뉴스의 마지막을 이 질문으로 맺고 싶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집 한 채, 그리고 언젠가의 나의 집 한 채는 단순한 재산 목록일까요? 아니면 노후를 버티게 해줄 현금 흐름일까요? 이 질문을 마음 한쪽에 남겨두시고 앞으로 나오는 관련 소식들을 차분하게 지켜보셨으면 합니다. 2026년 상반기는 주택연금 제도가 단계적으로 바뀌는 시점입니다. 이 시간표를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우리 가족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